원자를 쪼개면 뭐가 나올까요? 원자핵과 전자가 나오죠. 이 원자핵을 또 쪼개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옵니다. 그럼 양성자나 중성자를 또 쪼개면요? 드디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쿼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더는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입자를 기본 입자 또는 솔입자라고 합니다. 원자에서 쿼크까지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크기가 지름 10cm라고 해보죠. 그럼 쿼크와 전자의 크기는 0.1mm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원자 전체의 크기는 약 10km에 달해요. 양성자나 중성자가 배구공이라면 쿼크와 전자는 모래알보다 훨씬 더 작고 원자는 배구공이 놓여있는 대도시 전체가 되는 셈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 몸속의 세포가 사실은 텅텅 비어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세포를 구성하는 원자 속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0.001%도 안 되고 나머지 99.999% 이상의 공간은 텅 비어있기 때문이죠.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표준 모형에서 설명하는 기본 입자를 살펴봅시다. 이 기본 입자는 모두 17종이 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페르미온 12종, 그리고 힘을 매개 하는 게이지 보손 4종과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보손, 이렇게 17종입니다. 여기에 표준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중력자까지 포함하면 17 플러스 1종이 됩니다. 그럼 기본 입자의 종류와 특성을 정리한 표를 자세히 봅시다. 이 표에서 막갈이라는 의외의 단어 하나가 눈에 띌 겁니다. 이 말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겔만이 학생과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에 앉아있다가 떠올라 입자의 종류를 구분하는 용어로 도입한 것이라 합니다. 입자들이 고유한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맛처럼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피는 입자가 지니는 고유한 가운동량입니다. 이 값은 양자 단위인 h바로 주어집니다. 즉 h바는 2파이분의 h이고 이때 h는 플랑크 상수이죠. 질량은 기가전자볼트 C제곱 단위로 주어집니다. 1 기가전자볼트는 10억 전자볼트인데 아인슈타인 방정식 E는 mc제곱에 의해 이 에너지를 질량으로 변환하면 1.7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 됩니다. 전하는 입자가 가지는 정기적 성질의 양을 말합니다. 양과 음이 있고 단위는 쿨롱이죠. 자, 그럼 이제 페르미온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페르미온은 이탈리아 물리학자 페르미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이 페르미온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로 특정 물질의 부피와 질량을 결정합니다. 페르미온에는 쿼크 6종과 렙톤 6종이 있습니다. 먼저 쿼크부터 볼까요? 쿼크는 원래 바닥알매기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본 입자의 용어가 된 걸까요? 이 용어도 앞에 막갈처럼 겔만이 만들었는데 그의 회고록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963년 당시 유명했던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피네간의 경야에서 쿼크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이거다 싶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쿼크 6종에도 재미있는 이름들이 붙어있죠. 위, 아래, 맵시, 기묘, 꼭대기, 바닥. 이 중 앞서 봤듯이 위 쿼크와 아래 쿼크가 서로 결합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됩니다. 양성자는 위 쿼크 2개와 아래 쿼크 1개, 중성자는 위 쿼크 1개와 아래 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나머지 4가지 쿼크는요? 맵시와 기묘, 꼭대기와 바닥 쿼크는 평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위나 아래 쿼크보다 훨씬 무겁고 에너지가 높아서 매우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생성되자마자 짧은 순간에 더 가벼운 쿼크로 붕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빅뱅 직후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을 때나 존재했죠. 오늘날에는 고에너지 우주 방사선이 지구 대기와 충돌할 때 일시적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제 렙톤을 볼까요? 렙톤은 경입자라고도 하는데요. 작다, 가볍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렙토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벼운 입자를 지칭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발견된 타오온 렙톤이 양성자보다 약 2배나 더 무거워서 원래 이름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죠. 렙톤은 전자와 뮤온, 타오온과 이에 대응하는 중성미자 3종을 포함해 모두 6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자의 구성 요소로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는 전자뿐입니다. 뮤온과 타오온은 전자보다 각각 약 200배와 3500배 더 무겁지만 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기력과 약한 상호작용에 참여합니다. 반면 중성미자 3종은 전하가 없고 질량이 거의 없어 유령 입자로 불리며 별과 은하 구조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이 뮤온과 타오온, 중성미자 3종은 원자 구조를 이루지는 않지만 방사능 붕괴 과정이나 우주 방사선 등에서 일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원자를 실제로 구성하는 입자는 딱 3개입니다. 위 쿼크, 아래 쿼크, 그리고 전자.
나머지는 고에너지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생성되거나 존재하더라도 물질의 뼈대를 이루지 않는 입자들이죠. 이제 보손을 볼 차례입니다. 보손은 인도의 천재 물리학자 보스의 이름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의 이론을 따르는 입자들을 보손이라고 부르면서 굳어진 명칭이죠. 보손은 입자들을 묶어주는 힘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개수로 세기보다는 상호작용의 매개체로 이해해야 하죠. 5종의 보손 중 4종은 힘을 매개하는 게이지 보손입니다. 광자와 W 및 Z 보손, 그리고 글로온 보손이죠. 게이지는 본래 측정 기준을 뜻하는데요. 측정 기준을 바꿔도 물리 법칙이 변하지 않게끔 힘을 전달해주는 입자라는 뜻입니다. 이 게이지 보손 중 광자는 전자기력을 매개합니다. 질량과 전하가 0이라서 빛과 모든 전자기 현상의 전달자 역할을 하죠. W, Z 보손은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합니다. 큰 질량을 가지면서 입자 변환과 중성 전류에 관여해요. 글로온은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보손입니다. 질량과 전하는 0이지만 색전하를 지닌 쿼크들을 결합해 강입자를 형성하죠. 반면 게이지 보손과는 달리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보손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힘을 매개하는 게 아니라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의 입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정리하면요. 표준 모형의 기본 입자는 총 17종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페르미온은 쿼크 6종과 렙톤 6종에서 12종이고 힘을 매개하는 게이지 보손 4종에 그리고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보손 1종, 이렇게요. 표준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론상 존재하는 중력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의 물질을 실제로 구성하는 건 딱 3개뿐입니다. 위 쿼크, 아래 쿼크, 전자. 나머지 입자들은 고에너지 환경에서 순간적으로만 나타나는 불청객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쿼크는 절대로 혼자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쿼크는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왜 그럴까요? 실험실에서 아무리 강한 에너지로 쿼크를 떼어내려 해도 실패합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을 가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죠. 기본 입자가 결합하면 새로운 입자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입자를 복합입자라고 하죠. 기본 입자와 복합입자 중에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을 아원자 입자라고 합니다. 또 쿼크들이 강한 상호작용으로 묶여 형성하는 아원자 입자들을 강입자라고 하죠. 이 강입자는 다시 중입자와 중간자로 나뉩니다. 먼저 중입자부터 볼까요? 중입자는 페르미온에 속하는 강입자이며 약 12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3개의 쿼크로 이루어진 복합입자이자 아원자 입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원자핵의 양성자와 중성자죠. 이렇게 중입자는 원자핵을 구성하면서 물질의 질량과 안정성을 직접 담당합니다. 그래서 중입자를 물질을 이루는 주인공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표에서 양성자와 반양성자가 눈에 띌 겁니다. 대부분의 입자에는 그에 대응하는 반입자가 존재합니다. 입자와 반입자는 질량과 스핀이 같지만 전하는 서로 반대입니다. 반입자는 보통 입자 기호 위에 발을 씌워 표시하죠. 다만 전하가 양 또는 음으로 이미 구분되는 경우에는 기호로 반입자를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기적으로 중성인 보손들은 자기 자신이 곧 반입자이기도 합니다. 한데 반입자까지 포함하면 기본 입자가 17종이 아니라 34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모형에서는 기본 입자를 17종으로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장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표준 모형에서 입자의 종류란 개별 알갱이의 개수가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장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장은 입자도 만들고 그에 대응하는 반입자도 함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를 따로 세지 않는 겁니다. 다음은 중간자입니다. 중간자는 보손에 속하는 강입자이며 약 14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합입자이자 아원자 입자이지만 중입자와 달리 쿼크와 반쿼크 하나씩 2개의 쿼크가 결합한 입자입니다. 중입자와 마찬가지로 강한 상호작용을 느끼지만 구조는 훨씬 단순하죠. 그리고 대부분 수명이 아주 짧아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중간자의 중요한 역할은 입자들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실제로 원자핵 안에서 중입자들이 서로 강하게 결합할 수 있는 이유도 중간자가 매개하는 잔여 강한 상호작용 때문이죠. 요컨대 중입자는 안정적인 구조로 물질을 구성하고 중간자는 상호작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 입자들이 결합해 이런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아원자 세계는 단순한 입자의 나열이 아니라 정교한 조립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쯤에서 양성자에 대해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군요.
양성자는 대표적인 강입자이자 중입자이죠. 우리가 흔히 양성자가 쿼크 3개, 즉 위 쿼크 2개와 아래 쿼크 1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3개의 쿼크가 양성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작과 쿼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양성자의 내부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양성자 안에서는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글루온이 끊임없이 쿼크들 사이를 오가며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쿼크 반쿼크 쌍이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는데 이를 바다 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는 특정 개별 쿼크 3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글루온의 끊임없는 교환 속에서 어떤 쿼크가 원작과 쿼크의 역할을 맡을지가 순간순간 달라지는 역동적인 양자 상태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모든 쿼크와 글루온의 질량을 합쳐도 양성자 전체 질량의 약 1%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9%의 질량은 양성자 내부의 쿼크와 글루온들이 강력하게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중성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즉 양성자는 단순한 쿼크 3개의 묶음이 아니라 3개의 주인공 쿼크를 중심으로 수많은 글루온과 바다 쿼크가 끊임없이 요동치는 거대한 양자 폭풍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쿼크와 글루온은 서로 분리되어 관측될 수 없답니다. 항상 색중성을 이루는 강입자 속에 갇혀있죠. 이게 바로 가둠 또는 색가둠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비밀은 색전하에 있습니다. 색전하는 각 쿼크가 하나씩 지니는 강한 상호작용의 전하입니다. 빨강, 초록, 파랑 세 종류가 있으며 반쿼크는 이에 대응하는 반색전하를 가집니다. 또한 글루온은 색반색 조합으로 이루어진 8가지 독립적인 색전하 상태를 지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글루온 자체도 색전하를 띤 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쿼크와 글루온은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색전하를 띤 쿼크들이 서로 멀어질수록 그 사이의 힘에 작용하는 에너지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겁니다. 스프링이나 고무줄을 떠올려 보세요. 당길수록 힘이 세지잖아요. 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쿼크를 떼어내려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그 에너지가 결국 새로운 쿼크 반쿼크 쌍의 생성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생성된 쿼크와 반쿼크는 다시 결합해 강입자를 이루게 되죠. 결국 쿼크는 혼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입자나 중간자 속에 갇혀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자연계에서 관측되는 강입자가 중입자와 중간자 두 종류뿐인 이유입니다. 그럼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이건 중성자의 베타 붕괴에 의한 입자의 생성 과정입니다. 자유중성자는 내부의 아래 쿼크 하나가 약한 상호작용을 통해 위 쿼크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상 매개 입자인 W- 보손을 방출하죠. 그 결과 양성자, 전자, 그리고 반전자 중성미자로 붕괴되죠. 이것이 바로 방사성 붕괴의 한 형태입니다. 또 이건 전자-양전자 쌍소멸에 의한 입자의 생성 과정입니다. 전자와 양전자가 충분히 높은 에너지에서 충돌하면 두 입자는 가상광자나 가상젯 보손으로 소멸해 잠깐 중간 보손 상태가 형성됩니다. 이 중간 보손은 즉시 붕괴하면서 쿼크 반쿼크 쌍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건 양성자끼리 충돌에 의한 입자의 생성 과정입니다. 고에너지에서 두 개의 양성자가 충돌하면 여러 종류의 강입자와 함께 젯보손과 같은 매우 큰 질량의 입자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드물게 일어나지만 물질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쿼크와 반쿼크는 곧바로 글루온 장과 강하게 결합하여 가둠 효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분리되지 못하고 글루온 교환을 통해 서로 묶여 여러 종류의 중간자로 재결합하는 겁니다. 이러한 희귀한 사건들은 물질의 근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정리하면요. 쿼크와 글루온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쿼크와 글루온 자체가 지닌 색전하로 인해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죠. 떼어내려 할수록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결국 새로운 쿼크 쌍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둠입니다. 쿼크는 항상 강입자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자연의 법칙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주를 지배하는 4가지 기본 힘의 본질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